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 송입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하는 코너, 닥터송에게 물어봐 라는 코너를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그리고 첫 번째 편 쌍꺼풀 수술 흉터 및 토한증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들 닥터송에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질문과 대답을 여러 번 오고 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은 쌍꺼풀 라인에 작은 흉터가 하나가 있는데 라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피부 조직에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 흉터만 없앨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우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조직이라는 게 딱 하나가 이렇게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이 진행되면 옆에 있는 조직들이 그 조직의 영향을 받고 그 조직에 영향을 주고 해서 뭔가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피부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흉터를 바꾸려고 하는 행동들이 주변에 있는 조직에 어떤 텐션이라든지 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흉터를 바꾸려고 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약간씩 영향을 줘요. 물론 이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고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이 너무 잘 돼서 라인은 다 좋은데 흉터 하나만 없애고 싶을 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면 쉽지가 않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흉터가 되게 작을 때 레이저의 빔이라는 게 최소 크기라는 게 있어요. 그 최소 크기가 흉터의 크기보다 넘어가면 무조건 다른데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위에도 약간의 영향을 준다.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이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한번 나누신 다음에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기대치가 다 달라요. 우선 내 피부의 성적을 매기자면 20점, 30점인데 어떤 사람은 90점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70점만 맞아도 나는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8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피부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관리하는 능력도 다 다르고 모든 게 주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교과서적으로 몇 회를 해야지 그 사람의 기대치인 90점이 될지 70점이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답변이 뭐냐면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그러나 뭔가 약간 아쉬울 때 끝나도 치료가 끝난 후에도 콜라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조직이 변화돼서 좋아지니까 그쯤에 그만두시면 된다. 그러면 본원에서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평균적으로 몇 회를 하셨나요? 묻는데요. 본원의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해서 만족할 때 끝나는 횟수를 기준으로 95% 정도는 4회에 치료가 끝납니다. 그리고 한 3%, 4% 정도는 8회 정도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회나 16회를 하시는 분들은 극히 적어요. 굳이 12회나 16회를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더 좋아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8회 이내는 거의 다 만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횟수를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적절한 횟수를 하면 본인의 기대에 가까운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한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후천적인 게 많죠. 왜냐? 성형수술이 너무 보편화됐고 눈수술이 너무 보편화됐으니까 후천적으로 토한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원에 오는 경우도 대부분은 후천적으로 토한증이 생긴 경우인데, 토한증이 생긴 경우를 보면 쌍꺼풀 절개 수술 후에 피부 절제량이 너무 많을 때, 또는 가장 흔한 경우인데 눈매 규정을 과도하게 해갖고 눈이 안 감길 때, 안검판이라든지 상안검, 거금, 눈 둘레근의 근육 손상에 의할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마 거상술을 한 이후에 눈이 안 감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본원에 왔을 때 지금까지 치료 결과를 봤을 때 대부분 만족할 만큼 치료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치료의 방법은 뭐예요? 유착을 풀고 조직을 새 걸로 바꾸고 조직의 양을 늘리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원인이 어떤 경우에 한해서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원인 중에 하나 아니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원인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하면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다 좋아지니까 결과 좋게 나오는 거예요. 본원에 토한증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속눈썹 빠지는 거예요. 속눈썹이 왜 빠지죠?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레이저 치료를 해서 흉터를 좋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꺼풀에 있는 혈관들이 일부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없어진 혈관들은 2주 정도가 되면 다 재생이 돼요. 그러면 속눈썹에 양분을 주는 혈관들이 다시 어떤 모낭에 다 양분을 주고 하니까 그 속눈썹이 다시 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속눈썹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성장 어떤 주기 같은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속눈썹은 하루에 0.18mm를 자라요. 그럼 한 달에 5mm 정도가 자라요. 3달 정도 되면 1.5cm 정도가 자라게 돼요. 그래서 보통 속눈썹은 라이프 주기가 뭐냐면 3달에서 4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속눈썹이 빠지는 거는 3달이나 4달 된 속눈썹이 일부가 빠지고 새로운 속눈썹이 새로 나기 시작하고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평소에는 그 속눈썹이 한 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일부가 빠지고 일부가 나고 하니까 우리가 그 속눈썹이 빠진다는 걸 크게 인지를 못 하는데 레이저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일시적으로 눈꺼풀 위에 있는 혈관이 없어지면서 모낭에 주는 양분들이 갑자기 줄어들어서 속눈썹이 순간적으로 좀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속눈썹 제모가 된 거 아닌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은 보통 아까 전에 말했듯이 2주 되면 혈관들이 재생이 되고 그 혈관들에 의해서 다시 양분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속눈썹은 나오게 되고 그러면 보통 3달, 4달 정도 지나면 다시 1cm에서 1.5cm 정도의 길이를 가져서 대부분 다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날 때 약간 그런 느낌을 받더라도 치료가 끝나고 나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원래 상태의 속눈썹의 양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들이 묻는 것 중에서 시술 전후 사진을 보고 시술 전에 저렇게 눈이 안 감기다가 시술 후에 눈이 감기는 거는 시술 받은 환자분들한테 시술 전에 눈 조금 덜 감고 시술 후에는 세게 감으라고 그렇게 어떤 강요를 해서 사진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선 시술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강요를 해서 조작된 사진을 만들면 받아들일까요? 우선 안 받아들여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진을 보면 우리가 세게 감을 때랑 안 세게 감을 때 주변에 조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름 지는 게 달라지게 돼요. 그러면 시술 후에 토한증이 좋아진 걸 정확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무의식 중에 내가 눈을 감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잠을 잘 때 옆에 부모님이나 뭐 형제가 와서 동영상을 찍어준다거나 사진을 찍어서 눈을 뜨고 자는지 눈을 감고 자는지를 확인해 주는 건데 사실 이게 시술 전 사진을 그렇게 가지고 있거나 시술 전 영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 상담 올 때는 시술 전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으라고 해요. 그래야지 나중에 비교하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의식 중에 눈을 감을 때를 촬영해야지만 전후 사진이 확실한 비교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잠을 잘 때 누군가 옆에 와서 찍어주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일일이 그거 다 어떻게 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이 뻑뻑한 정도, 눈의 통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걸 가지고 내 토한증이 점점 좋아지고 있구나를 거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인공 눈물의 사용량, 평소에는 인공 눈물 하루에 10번, 20번 썼는데 시술 후에 하루에 뭐 3번, 4번 쓴다. 점점점 그 횟수가 감소한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눈을 감을 때 많이 감긴다라는 걸 뜻해요. 왜? 눈의 건조함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가 좋아지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토한증 치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의 여성분이고요. 수술을 무려 4번이나 하셨어요. 물론 4번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 이상한 사람도 워낙 많으니까요. 4번 하셨는데 4번째 수술에 토한증이 생긴 거예요. 3번 수술까지 토한증이 안 생기다 4번째 토한증이 생기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눈이 너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받아본 치료가 없어요.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10여 회 받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 가셔서 또 레이저 치료를 이해를 받았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성형외과 상담을 다녀봐도 치료 방법이 없다, 그냥 기다리는 방법뿐이라, 이런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계셨는데 본원에 와서 치료를 3회 하고 나서 사진에 보는 것 같이 눈이 거의 다 감기게 됐어요. 환자분 스스로도 많이 놀라셨고 제가 봐도 사진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정면 사진을 보면 눈이 안 감기는 것들이 다 눈이 감기죠. 시술 전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감기는 상태로 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이에요. 저의 역할은 환자의 흉터를 없애주고 토한증을 없애주는데 그까지가 제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환자가 치료하면서 다시 내원했을 때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 자기 인상이 순해졌대요. 주변에서 얼굴에 자꾸 뭘 하냐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너무 선해진 느낌이 보기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토한증이나 흉터를 치료할 때 조직이 양이 증가하고 눈의 피부가 어떤 유착이 없어지면서 쌍꺼풀 라인의 깊이가 얕아지게 돼요. 이게 뭐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 강한 인상이 순하게 바뀌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한 인상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상대방에게 더 편한 느낌을 주니까요. 근데 강한 인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경호원이라든지 직업군인이라든지 격투기 선수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인상이 순해진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는데 강한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가끔 제가 언급해 드립니다. 닥터성에게 물어봐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잊지 마세요.